지금 이재명 정부 말 그대로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악재가 쏟아지는데요. 최근 들어 여론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 인사까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된 외교적 존재감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사진 하나 못 찍고 쓸쓸히 묻혀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국격을 높여주길 바랐던 국제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NATO 정상회의 끝내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사태와 경제 위기를 이유로 들었다지만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는 이유입니까? 대통령이 국제안보와 외교 전략의 최전선에 나서야 할 때 오히려 국내에 머물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은 국익의 관점에서나 국격의 관점에서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바스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이거 정말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피 같은 돈을 아껴가며 이자 갚고 있는 실정인데 수십조를 들여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이 정부의 발상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입니다. 노력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세금은 퍼주기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인사 참사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던 오강수, 부동산 문제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부동산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 트라우마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 정부 인사에서조차 또다시 부동산 잡음이 터졌다는 건 도무지 국민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사실 김민석이라는 이름, 정치권에서 낯설지 않죠. 이미 과거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총리로 앉히겠다? 국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세비는 5억 원 수준인데 본인의 재산 지출 내역을 보면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자,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후보자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면서 총리 자리에 오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입시, 부동산, 정치자금, 세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논란이 김민석이라는 한 사람에게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청문회 통과될 사안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민주당과 김민석 본인의 대응입니다. 이런 엄청난 의혹과 논란의 정면 돌파는커녕 뜬금없는 감성팔이 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장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꺼내든 건 다름 아닌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모가 군인 혹은 경찰로 보이는 사람에게 꽃을 달아주는 사진. 그 장면을 청문회장에서 슬쩍 꺼내더니 이분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덩달아 감정에 호소합니다. 모두를 숙연하게 만든 장면, 울컥한 김민석 후보.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총리 인사청문회입니까? 아니면 무슨 TV는 사랑을 싣고인가요?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집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건 돈의 출처고 입시비리 의혹의 실체지 김민석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의혹이 정화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보자의 어머니를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아, 그렇다면 총리 자리에 어머니를 앉으시죠. 후보자의 됨됨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인품으로 총리를 평가해야 한다면 어머니가 총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수준의 정치입니까? 게다가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 중 출판 기념회를 통해 2억 5천만 원을 거뒀는데 이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 전체를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겠다? 그건 결국 불법이나 비리를 숨기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공직 윤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라는 부적격 인물을 총리로 밀어붙이면서 그것도 정서적 감동 쇼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현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사태입니다. 감성팔이, 감정쇼, 언론 플레이 이런 것으로는 결코 총리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덮을 수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입시 비리 의혹, 출처 불명의 자금 흐름 이런 문제들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그는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을 총리로 세우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 역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결말은 뻔합니다. 감성팔이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책임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부적격 인사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꽃을 든 남자 이미지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겁니다. 감성쇼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진실과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